지금부터 2025년도 원해산에 대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광주에 기쁘고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아 타이거즈 우승, GGM의 캐스퍼 전기차 수출, 최근 AI와 미래차 중심의 기회발전 특구지점,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내년 완공돼 내후년에 개통하고 전국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도 27년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모두는 광주의 힘이고 우리 시는 내년에도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될 내년도 본회의사 편성과 관련해 오늘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인구, 기후의 3대 지표 회복과 광주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7,027억 원, 10.2% 증가한 7조 6,06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본 본회의상 편성을 위해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컨대 지난 7월에는 재정혁신단을 신설해서 주요 투자 사업을 점검했고 비효율적인 예산 삭감과 추가 세입 확보 등을 위해 재정 효율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 실국장이 참여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 편성했고 지방보조사업과 행사, 축제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유사 중복성 사업은 통합을 통해 그리고 우려불급한 예산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습니다. 평균 3.7%의 고금리 차입금 1,548억 원 역시 2.8%의 저금리로 차환해 168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쓰는 적극 재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 회복, 산업과 인재 양성, 저출생 극복, 돌봄복지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기후 회복, 공공의료 체계 구축, 인문도시 광주 조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해 12개의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사업을 내년에 처음 도입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공배달업 지원을 비롯해서 청년 월세 및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등의 청년 지원 사업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AI 미래차 등의 대표 산업들을 적극 육성하면서 창업과 실증,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한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촘촘한 돌봄 정책이자 돌봄 민주주의 정책인 광주다운 통합 돌봄을 지속 확대해 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마을 자치를 통한 시민 일상 속 민주주의 정책을 위해서도 마을 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6년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광주가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G패스를 시행해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구 외에 추가 할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천 일대의 친수 공간을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25년에 마무리하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 보행로 정비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관리 예산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비롯해 생활권 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심야에 어린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그리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면서 책 읽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1책 읽기, 작은 도서관과 지역서점 활성화, 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인문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5년 본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 자세한 설명 기회를 또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대자보 도시 여건 관련해서는 이제 무슨 기후 변화 등 여러 위기 대응도 이제 있고요. 이제 그래서 가장 큰 방향은 계속해서 이제 도로를 넓혀가는 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런 친화적인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지하철 2호선도 이제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자전거길, 보행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정비해갈 계획인데 올해에도 좀 그런 자전거 보행길 관련된 예산 그리고 광주천의 자전거길 관련된 예산 정비 이런 사업 등은 좀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담당관 홍경합니다.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속도감 있는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가 대자보 도시를 위해서 일단 도시철도 1호선 그 17km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이제 저희가 전체 한 102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30억 정도를 우선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강주천의 그 양안에 한쪽은 자전거 도로만 있고 한쪽은 보행로만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 다 그 보행로하고 그 자전거 도로가 같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일단 설계비로 1억 3천만 원 반영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핵심 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광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구립도서관하고 그 시립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한 12억 정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38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야외에서 책을 읽는 그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인 1책을 읽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스템 구축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재정을 통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그거는 아직 선거법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구축이 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 그래서 그 정부와 심의에 거쳐가지고 1억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뉴스토크 조준성 기자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 배달에 이 부분에 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 이런 쪽에서 수수료 착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 배달의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늘렸을 때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이 가져갈 것인가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그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해서도 12가지 그 정책 자금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듣고 싶고, 광주 상생카드는 여전히 발행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문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또 개략적인 말씀 드리고 부족하면 이제 송 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공공 배달앱 정책 자금 또 하나 마지막이 뭐였죠? 이제 공공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광주시가 이제 강기정 시장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대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시도는 이걸 이제 벌써 뭐 폐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연 한 8억 원 정도를 그동안 지원해 왔고 내년에도 조금 더 이제 증액해서 편성한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공공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 배달 앱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 배달 앱하고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회 등의 공공 배달 앱 지원, 국비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건 그런 이제 광주시의 노력을 해가지고 공공 배달 앱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하는 비율이 저희 광주시가 제일 높습니다. 한 1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데는 한 자릿수인데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세 카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중앙 정부 정책이 이걸 이제 반영을 일절 안 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액수를 현재 이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국회에서 야당이 이제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 국비 예산이 뭐 편성되는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나중에 추경에도 좀 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작년에도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국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총 43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은 195억 원을 일단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오면은 다시 추경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195억을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8억 3,500이었고 내년에도 일단은 8억 3,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지만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일반 민간 배달앱보다 이 공공 배달앱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다 아시겠지만 기아 타이거즈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 때도 저희가 2,000원짜리 쿠폰을 발행을 해서 굉장히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저희 광주시가 선도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부세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 교부세를 127억 원 올해보다 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지방 교부세,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 예산이 1.1% 증액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강주시 안분율을 산정을 해서 127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6조 원대 예산안이었습니다. 무려 10% 7조 원대 다시 회복했는데 이 7천억 정도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기재부에서 또 행안부에서 세입 추계, 재정 추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이제 정부 재정 추계에 따라 내년에는 이제 작년 올해보다 조금 더 경제가 좀 나아질 것으로 중앙정부 추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이제 단체의 뭐 재정이 정부 재정이 쉽지는 않은데 이제 지방 재정이 또 정부 재정이 단순히 이제 공공 서비스 공급이다 제공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에서 이제 산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이제 강주가 미래 산업, 근데 이제 AI다, 모빌리티다 이런 산업을 이제 선도하고 하는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24년 본예산이 23년에 비해서 보통은 다 예산 규모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24년 본예산이 23년 본예산 대비 5천억 넘게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그 상해가 되다 보니 7천억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이제 24년에 워낙에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게 계산이 돼서 7천억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필구 김혜나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내년도 역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사업들도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쓸 때 쓰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셨는데 재정난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줄인 사업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그 예산 줄인 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 이제 과정에서 민간단체 경상 보조 사업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 그리고 축제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 뭐 재정 혁신 전략팀이라는 것을 이제 신설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편성도 하고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표도 하고 예산도 이제 삭감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시 재정 여건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재정혁신단 종원 5명 조직을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들의 진행 상황이나 진척 상황을 다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일단은 뭐 이렇게 좀 통폐합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시장님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통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실국장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 박람회나 행사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통합 개최를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나 이런 것도 각 부서가 지금 산발적으로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창업진흥과나 경제정책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상담과로 이렇게 모으는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계획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